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에는 상시 4륜 구동이에요. 물론 4륜이라 그러면 연비를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에 뭐 빗길이나 눈길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4륜에 또 장점이 있거든요. 또 4륜이면 주행 질감 자체가 한결 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는 조금 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우디가 또 그렇진 않죠. 필요할 때는 운전의 재미도 가지고 있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우디의 또 장점입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요즘에 아우디가 부활을 하고 있어요. A5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A5가 출시가 되면서 야, A5 생각보다 잘 나왔다. 왜 잘 나왔을까요? 일단은 할인이 없기는 해요. 저는 아우디가 굳건히 할인 없이 갔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BMW나 벤츠 할인이 살벌해가지고 할인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할인을 안 한 가격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총 3가지 트림이거든요. 어드밴스드 S라인, 블랙 에디션 S라인, 요렇게 3가지인데 어드밴스드 기본 그냥 40 TFSI가 5천 후반입니다. 5천 막 700인가 이러고 중간인 S라인이 6천만 원 초반, 6,100. 그 다음에 가장 상위인 블랙 에디션 S라인이 한 6,500에서 6,700만 원.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딱 해요. 그러면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뒷좌석 생각보다 넓고 LED 막 8가지로 막 들어가고 휠도 그럴싸하고, 왜냐면 얘가 지금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휠 디자인이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A5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야, 5천만 원, 6천만 원에 아우디의 A5 어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또 빼놓지 않고 또 비교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BMW입니다. BMW 그러면 A5랑 뭐 경쟁해야 되냐? 원래는 저희도 3 시리즈랑 경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3 시리즈가 당연히 A5랑 같은 세그먼트니까 얘랑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재원이랑 가격이랑 비교해 보니까 3보다는 이 뒤에 있는 4 시리즈, 4 그란 쿠페와 비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420i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420i 그란 쿠페가 7,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야, A5보다 한 1,000만 원 더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그란 쿠페가 비교 대상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할인이 살벌하던데요? 할인이 거진 9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6천만 원 중반입니다. 지금 아우디 A5가 얼마나 그랬죠? 가장 위에 있는 블랙 에디션 S라인만 해도 6천 중반에 살 수 있으니까 두 차종이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차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은 이 4 시리즈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달라졌죠. 이 DRL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요거 BMW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의 언어의 한 방향성입니다. 그 노이어 클래스인가 나와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헤드램프랑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풀체인지 모델에는 그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 언어가 들어갈 거고 그 전까지 맛보기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DRL이 들어갔는데 4 시리즈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약간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 좀 동그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살짝 디자인이 바뀐 거죠. 웰컴 라이트나 그 다음에 이제 DRL이 좀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우디가 조금 더 좋아요. BMW 420i 그라운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일라이트의 디자인을 막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우디는 이 어드밴스드 말고 윗 모델인 S라인부터는 이 데일라이트의 이 디자인을 앞뒤 8가지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이런 기능들은 아우디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차 크기 보면은 두 차종 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전장은 이 4 시리즈 그란 쿠페가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좀 보니까 어때요? 전장이랑 전폭이랑 아우디 A5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런 휀다 라인 자체가 좀 더 볼록해서 뭐 엄청난 차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한 10mm면 1cm 정도이기 때문에 막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A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휀다랑 헤드램프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좀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420 그란 쿠페는 A필러부터 이어져 있는 이 C필러까지 요 라인, 요게 쿠페형처럼 잘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아우디 A5도 잘 되어 있네. 그러니까 A5가 이번에 진짜 잘 나온 거죠. 되게 잘 빠져 있잖아요. 게다가 요 휀다 라인과 테일램프가 하나처럼 이어져 있어가지고 차가 되게 커 보여요.
빵빵해 보여요. 그 라인이 되게 이뻐요. 4 시리즈도 이쁘죠. 근데 전체적인 그런 라인과 볼륨감은 A5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차는 이렇게 실제로 두 대를 비교해 놓고 봐야 되거든요. 크기. 문파크 봤을 때는 어떤 차가 좀 더 커 보여? 빵이 넓은 거는 아우디가 더 커 보여요. 저는. 아우디가 더 커 보이지? 실제로는 이 4 시리즈가 더 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의 차이야. 그러니까 아우디가 이번에 이 휀더 라인과 이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옆에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거죠. 물론 이 4 시리즈가 한 5mm? 그러니까 막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차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일램프도 이번에 아우디가 또 진짜 잘 나왔어요. 이 무늬도 8가지로 테일램프의 문양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제 옛날에 아우디 막 머플러 팁 없었잖아. 머플러 팁 없어가지고 막 그냥 가짜로 만들어내고 막 이랬는데 실제 머플러 팁도 들어갑니다. 야, 이 BMW는 이게 듀얼로 들어가네. 여기. 게다가 요거 테일램프의 이 형상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뻐졌죠. 기존보다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와 마찬가지로 BMW도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예뻐지고. 근데 어떻게 900만 원 할인하지?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의 공간부터 한번 보죠. A5의 큰 장점, 스포츠백, 뒷유리까지 같이 열려요.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420i 그랑 쿠페는 스포츠백은 얘도 스포츠백이네. 나 스포츠백 아닌 줄 알았어요. 스포츠백이에요. 이러니까 두 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어때요? 3 시리즈는 입구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짐을 실을 때 안에가 깊어도 공간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좀 제한적이었는데 4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패스트팩처럼 스포츠팩처럼 이 뒷유리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더 좋은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야, 문찬 여기도 와봐. 어떤 거 더 큰 거 같아? BM이 더 커 보이는데. 그지? 실제로 BMW 4 시리즈, 그러니까 420 그랑 쿠페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트렁크 공간이 5리터였나? 5리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 좌우 쪽에 나눠져 있는 센터 트레이랑 그물망이 들어가 있고, 아우디는 트레이는 여기 없고 그냥 그물망이 하나 있네요. 이 밑에는 따로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BMW도 따로 수납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2열 시트가 폴딩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다 됩니다. A5 역시도 폴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을 열 때 문이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안에 모터가 있어서 문을 열었을 때 약간 툭 하고 쳐주거든요. 아우디 문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문을 좀 더 쉽게 열어줄 수 있게 툭 하고 열리는 거죠. 물론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소프트 클로징이나 이런 건 아닌데 문을 조금 더 쉽게 열어줄 수 있게 안에 모터가 움직이는 거고요. 뒷좌석 탔을 때 어때요? 공간 넓죠? 스위처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이거 통으로 다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간 넓은 거. 게다가 뒤 2열에 보면 100W짜리 충전 단자가 뒤에 2개나 들어가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에는 상시 4륜 구동이에요.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4륜 구동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물론 4륜이라 그러면 연비를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에 뭐 빗길이나 눈길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4륜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또 4륜이면 주행 질감 자체가 한결 더 부드러워져요. 통통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는 조금 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우디가 또 그렇진 않죠. 필요할 때는 운전의 재미도 가지고 있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우디의 또 장점입니다. 또 얘는 지금 7단 에스트로닉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주행 질감은 주행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느낌 그대로 420i 그랑 쿠페 가볼게요. 자, 이것도 좀 차이긴 한데, 잠깐 보면 이 문 여는 것도 아우디와 달리 BMW 이렇게 좀 당기는 손잡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건 아니고 고정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터가 쳐주는 것처럼, 자, 다시 이렇게, 이런 게 조금 차이죠. 2열 한번 가보죠. 자, 2열에 보면은 차이가 좀 나죠. 이 420i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이 아니에요. 후륜 구동이고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뒤에 있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A5 역시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뒷공간을 조금 더 잡아먹기는 하지만, 앉았을 때 4 시리즈랑 A5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헤드룸 공간, 레그룸 공간도 확실히 A5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스위처블 이 글라스 루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A5와 달리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닙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저 스위처블 글라스 루프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한다면 야 이거 좀 차이가 좀 나네. 게다가 충전 단자도 얘가 20W 정도 돼요. 아우디 A5 같은 경우에는 100W 초고속인데 얘는 20W 일반적인 충전구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A5는 어때요? 아니 나 놀랬어. A5 이거 스티어링이 전동이다? 전동 넣어줬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이 그 디젤의 어드밴스드예요. 그래서 보면 패신저 디스플레이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옵션이 좀 많이 아쉬운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열선 통풍 시트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도 지금 보면은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 있을만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디젤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들어가요. 이거 제가 Q5 리뷰했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그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뭐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개선됐다라고 아우디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시동 걸고 후진하고 도심에서 어느 정도 주행할 때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거든요. 디젤에는 이게 옵션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딱 실내 공간에 앉았을 때 어때요? 앞에 대시보드 위쪽에 방향지시등이 나오는 이런 앰비언트 무드등이라든지, 물론 어드밴스드는 이게 빠져요. 그리고 패시저 디스플레이도 빠지기 때문에 뭐 OTT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구성하는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다 지원이 되고 새로워진 UX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의 OS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되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요. 여기 보면은 주행보조 시스템도 여기 레버로 따로 있고, 물론 주행보조 시스템은 개인적으로는 아우디보다는 BMW가 조금 더 한 단계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BMW는 주행보조 딱 키면은 차선 유지부터 시작해서 앞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 차로 유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혀요. 아우디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행보조 시스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BMW가 선택하는 게 맞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 공간의 넓은 거라든지 주행의 부드러운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상시 4륜 구동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4륜 구동이 눈길에서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랜저도 3.5에만 4륜 구동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2.5로 4륜 못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4륜 구동은 주행을 했을 때 되게 부드럽게 차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4륜 구동이에요. A5를 딱 타면요, 악셀을 탁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잖아요. 뭐 당연히 튀어나가죠. 악셀 밟을 때 튀어나가잖아요. 고장난 거고 튀어나가는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고출력 후륜구동 타보셨던 분들, 노면이 미끄러운데 후륜 타보셨던 분들 어떤 경험 있어요? 미끄러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우 쉣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4륜 구동은 4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에 트랙션을 잃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없어요. 그리고 악셀을 좀 세게 밟아도 차가 안정적으로 밑으로 눌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번에 아우디 A5에 놀라웠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서스펜션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달라지고 주행이 부드러워져 봤자 이 급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디젤 타고 있거든요. 야, 디젤인데도 디젤의 느낌이 안 나요. 이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저속이나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작동이 되면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덕이나 악셀을 좀 깊게 밟았을 때, 이럴 때 이제 디젤 엔진이 깨어나면서 이게 구동이 되는데, 그 구동하는 이 느낌과 회전질감과 이 사운드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거죠. 가족용으로 패밀리카로 진짜 그냥 편안하면서 연비가 좋다고는 조금 전 느껴지지는 않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타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기름 가득 주유했는데 720km 간다고 떠있어. 독삼사의 디젤은요, 실제 트립에 찍혀있는 것보다 더 잘 갑니다. 가성비가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얘 5,700이 5,700, 만약에 할인받아서 5,000 중반이나 5,000 초반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5,000 초반이면 그랜저 캘리그라피 옵션 거의 다 넣은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랜저 살 바에는 A5가 더 낫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아니 5,000 후반은 아니고, 물론 옵션이나 이런 게 헤드업도 빠지고 뭐 오디오도 뱅앤올루슨 빠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S라인 혹은 이제 블랙 에디션 S라인 정도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기본 모델도 훌륭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다라고 지금 A5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420i는 어떤 느낌이냐? 또 다릅니다. 4 시리즈 BMW로 가시죠. 그러니까 4그랑 쿠페랑 A5 지금 탔을 때랑 A5가 더 넓습니다. 시트도 실내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썬루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짜리 파노라마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 얘가 그래도 어쨌든 3보다는 위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에 대한 구성은 되게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고 이 UX나 이런 것들도 패시넷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인포 시스템 자체가 BMW가 워낙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우디가 새로 나와서 좀 더 이제 눈도 잘 들어오고 더 많은 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오도 진짜 좋아요. 그냥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러니까 아이콘도 이런 식으로, 얘는 약간 구글이 아니라 애플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약간 달라 이게. 뭔가 좀 눈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BMW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주행 질감. BMW 하면 이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핵심이니까. 차 모드를 바꾸면 차가 달라져요. 스티어링 휠, 악셀, 반응, 브레이크의 그 담력,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BMW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요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많이 바꿔라. 달릴 때는 스포츠 플러스, 편하게 달릴 때는 컴포트로 다녀라. 이렇게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그러니까 아우디는 스티어링 휠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되게 얇고 그립이 막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편하게 주행하는 거는 아우디가 가족들과는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쿠페, 뭐 아니면 좀 운전의 재미를 원한다, 3보다는 또 다른 되게 뭔가 좀 더 그란 쿠페 느낌, 라인도 예쁘고 차가도 예쁘고 빠르고, 빠르다고 할 수 없죠. 얘가 190마력이에요. 마력보다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이 구간에 초반 담력을 세게 할 거냐, 악셀 밟았을 때 반응을 빨리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마력은 이 4 그란 쿠페가 낮아요. 190마력 14마력 정도가 낮아요. 근데 운전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빠른 차같이 느껴집니다. 왜? 얘는 초반에 이런 움직임들과 이런 담력과 출력이 몰려 있어요. 아우디는 전반적으로 이게 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뭉쳐가지고 팍 튀어나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후반에 악셀을 어느 순간 밟아도 힘이 딸린다, 좀 차가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그냥 일정하게 나가요. 반대로 BMW는 초반에 이 힘이 팍 나가요. 그래서 악셀 딱 밟잖아요. 그러면 빠르죠. 반응이 팍 나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악셀 밟으면 약간 허당 느낌이 납니다. 앞에 힘을 좀 몰아 쓴 거야. 그러니까 중후반이라 해서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악셀 한 번에 빡세게 밟으면은 그 힘이 딱 앞으로 토크가 다 몰려있고, 중반 후반에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몰랐을 때 한 번 더 밟으면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그 텀이 있는 그런 게 이제 BMW의 약간 세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후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후륜은 약간 미끄러지는 경험 느껴보셨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BMW가 어느 정도 의도하고 그렇게 뒤를 약간 털리게 약간은 만들어놔요.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지 실제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극한으로 해가지고 진짜 트랙션 잃어가지고 발발발 도는 사람도 있는데,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만 만들어주고 차 잡아줘요. 차를 좀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 그러니까 그 미끄러지는 듯한, 그게 왜 재밌냐면 진짜로 차가 뭔가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코너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내가 카운터 치고 뭔가 잡고 차가 내 몸에 일체가 된 것처럼 왔다 갔다 따라오고 뭔가 밟았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이게 재미거든. 이게 뭐 무슨 400, 500마력만 딱 파워풀한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근데 요 정도의 요 움직임이면 요게 4륜구동이랑 전륜구동에서는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아우디는 이제 진짜 전자식 4륜구동이 들어가면서 뒤가 미끄러진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올곧게 가요. 그냥 이렇게. 네, BM은 다르다. 이래서 번갈아 가면서 타봐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가 하나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넓고 좀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을 타고 싶다, 그런 차가 원한다, 아우디 A5가 맞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나의 움직임 느꼈잖아. 같이 운전했잖아요. 같이 탔잖아. 같이 타봤잖아. 재밌네. 제가 이거 페리덴 4시리즈 처음 타거든요. 근데 단순히 A5가 다 이기겠구나 했는데, 막상 또 비교하니까 운전의 재미와 실내 그 인포 막연히 좀 썼을 때는 아직 저는 이 BMW 그 좀 익숙한가 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를 사세요. 너무 한쪽의 말만 듣고 이게 다 좋고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제 채널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 우파TV를 보면 한쪽으로 평양된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자, 내가 원하는 차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우디와 BMW를 한번 꼭 타보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두 차량 다 편하게 계신 곳으로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야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